차이콥스키와 폰메크 부인의 우정과 사랑 사이. 우정과 사랑 사이의 묘한 줄타기. 우리에게는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으로 친숙했던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 1840년 태어나고 1893년 작고했습니다. 내성적이며 우울한 성격 때문에 평생을 우울하게 지낸 음악가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 신막에 흘러나오는 오데트의 테마,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 꽃의 왈츠처럼 귀에 쏙 들어오는 낭만적이고 대중적인 멜로디로 유명한데요. 멜랑콜리한 분위기 탓에 당대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번호 20의 1번 정경입니다. 소극적인 성격 탓에 실패했던 첫사랑, 그리고 2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결혼 등은 동성애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영원의 사랑이 머물렀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여성이 있는데요. 14년간 그의 후원자였던 나제즈다 폰메크 부인입니다. 러시아의 철강 왕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폰메크 부인이 만약 없었더라면 모든 음악 천재들이 그랬듯이 차이콥스키는 불행 속에서 요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차이콥스키의 일생 동안 폰메크 부인 외에도 서너 명의 여성이 스쳐가는데요. 어린 그에게서 음악적 천재성을 발견해내고 피아노를 가르친
프랑스인 여자 가정교사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고, 내성적이고 소심하여 감성적인 그에게 상처만 준 사람도 있는데, 특히 그의 명성만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2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던 부인 안토니아 밀류노바는 그에게 독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후에 차이콥스키는 심한 신경쇠약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죠. 여기에는 차이콥스키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 설에 따르면 차이콥스키는 시인 랭보와 말라르메처럼 장안이 다 아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정신적인 범민을 했고, 이 때문에 평생 심각한 우울에 시달렸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이것도 바로 동성애 때문이며 콜레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정설과는 달리 동성애를 맺은 것에 대해서 차이콥스키의 법대 동창들이 자살을 권유해서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그 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육체적 사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에게 가장 진실된 사랑은 그보다 9살 연상이었고 대부호였던 나제주다 폰메크 부인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1명의 자녀를 키웠던 폰메크 부인, 정말 정열적인 음악 애호가였는데요. 러시아의 많은 음악인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은 폰메크 부인은 1876년 우연한 기회에 만난 차이콥스키 천재성을 알아보고 14년간 매년 6,000루블, 그때 당시 대학 교수 연봉의 2배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돈을, 막대한 후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차이콥스키는 드뷔시를 전속 피아니스트로 고용할 만큼 음악의 조예가 깊던 그 폰메크 부인을 위해서 4번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표지에 나의 가장 좋은 버세게, 나의 가장 좋은 버세게라고 헌정을 하는 글을 적었죠. 또 폰메크 부인을 만난 이후로 줄곧 편지를 주고받았던 차이콥스키는 작곡 중에 편지를 써서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속에 당신의 가장 절친한 생각과 느낌이 반영된 것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연한 첫 만남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직 편지와 음악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네요. 나제주다 폰메크 부인이 어떤 여성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자신의 딸에게 청혼했던 드뷔시를 퇴짜 놓은 일, 그리고 철도 경영의 수완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녀를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성에서 5년 동안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지만 뒤늦게 음악을 시작했으면서도 뛰어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폰메크 부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리고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그리고 대학 축전서곡 1812년, 그리고 4개의 교향곡이 작곡된 것도 바로 폰메크 부인의 후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폰메크 부인과의 편지를 모은 서간문 등이 후세에 출간되어 두 사람의 우정은 널리 알려졌죠. 우정과 사랑 사이의 묘한 줄타기는 현실로서 이룰 수 없는 사랑임을 자각했던 두 사람이 선택한 사랑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이유로 폰메크 부인은 후원을 끊습니다. 이후 편지 왕래조차 끊어지죠. 폰메크 부인의 후원이 없어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차이콥스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에 그는 곧바로 불행과 조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창으로 잘 알려진 6번 교향곡이 쓰여진 것이 폰메크 부인과 이별한 후였으며 우울과 아름다움이 서린 이 교향곡의 초연이 이루어진 1893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창의 일부 부분만 여러분께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이 곡을 작곡하고 일주일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설령 마주치더라도 대화하지 말 것, 이 원칙을 두고 14년간 아낌없는 후원을 했지만 그들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의 음악 안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안에서 당신의 감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폰 매크 부인의 표현이죠. 37살의 나이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제자였던 안토니아 이바노브나 밀류코바와도 결혼을 했었고 결혼 2주 만에 모스크바의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차이콥스키.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끝내 파경을 맞았던 그를 격려하고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폰 매크 부인이었습니다. 폰 매크 부인은 러시아 광산 재벌의 부인이고 11명의 자녀를 둔 46살의 미망인이었고요. 1878년 2월 22일 초연되었던 교향곡 4번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괴로워하던 시절의 산물이었고 폰 매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들의 교향곡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교향곡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주는 이 교향곡 전체의 핵심과 정수죠. 이것은 운명입니다. 이 악장은 비애의 다른 일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 지쳐서 쓰러진 자가 밤중에 홀로 앉아있을 때 그를 싸고 도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읽으려고 든 책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많은 추억이 샘솟습니다. 바로 차이콥스키가 폰 매크 부인에게 보냈던 그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음악을 더 많이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에프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차이콥스키의 에프게니 오네긴의 아리아,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의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네, 에프게니 오네기는 푸시킨 소설을 배경으로 했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차이콥스키가 곡을 쓴 이 작품인데요. 오네기는 방랑하는 그 시대의 젊은이였고 귀족들의 파티를 정말 너무나 싫어하고 정말 호기심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당시의 러시아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치아나는 책을 읽는 소녀로서 오네긴이 도시에서 와서 이렇게 함께 언니의 남자친구 렌스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책 속에서의 그러한 사랑을 머릿속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오네긴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로 쓴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여자들은 절대로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타치아나는 온몸에 열을 느끼면서도 밤새도록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오네긴에게 전달합니다. 오네긴은 이 편지를 받고 어디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동생을 타이르죠. 그러면서 나는 결혼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고, 그리고 당신은 나와 결혼하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동생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치심을 타치아나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인데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상위 용사였던 대령과 또 결혼을 하게 되고 타치아나는 거기서 귀부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 해외여행을 다녀온 오네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소녀가 맞는지 그러면서 불일 듯이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죠. 그때 타치아나가 나는 이미 신에게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맹세를 했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칩니다. 이때 온갖 모멸감을 느끼면서 오네기는 오열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인데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중에서 차이콥스키 에프게니 오네긴이 있습니다.